오늘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팀 상황이 뭐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대를 많이 모았던 시즌이긴 한데 플레이인 토너먼트 탈락으로 끝났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사실 실망을 하기도 했죠. LA 클리퍼스를 상대로 프린토 1라운드는 이겼지만 프린토 2라운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 경기에서 이제 피닉스 선즈에게 지면서 시즌이 마감됐습니다. 워리어스의 이번 시즌은 사실 단순히 뭐 프린토 탈락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게 여러모로 팀 전체의 어떤 구성을 달리해야 되는 그런 중대한 기로에 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대한 어떤 선택을 하기에 앞서 워리어스의 재정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게 되게 심각한 상황이죠. 다가올 26-27 시즌은 스테픈 커리가 6,250만 달러를 받습니다. 지미 버틀러도 5,680만 달러를 받는데 이 선수가 1월에 오른쪽 ACL 파열 부상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내년 시즌 대부분을 아마 날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부상당한 선수에게 5,680만 달러를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스테픈 커리의 1년 1년은 굉장히 소중한데 지미 버틀러 없이 1년을 어쩌면 허비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라도 워리어스는 크게 좀 로스터 변경을 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셀러리 얘기로 돌아가면 스테픈 커리와 지미 버틀러에게 1억 1,900만 달러 정도를 주거든요. 여기에 이제 드레이먼드 그린도 이제 플레이어 옵션 2,770만 달러가 있죠. 만일 그린이 이제 옵트인을 하면 이 세 선수만 합쳐서 1억 4,700만 달러를 쓰게 되는 겁니다. 26-27 시즌 셀러리 캡이 1억 6,500만 달러인데 세 명한테 이미 다 쓴 거죠. 여기에 1차 에이프런 하드캡이 2억 900만 달러인데 이 나머지 자리를 채우면서 미선을 안 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1차 에이프런을 넘기는 순간 사인 앤 트레이드 그리고 바이아웃 선수 영입 등 웬만한 수단이 다 막혀버리기 때문에 숨만 쉬어도 제약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골스 팬분들은 누구 데려와라, 누구 잡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플레이오프에 도전할 만한 젊은 팀들이 워리어스의 자산에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워리어스가 드래프트 픽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거를 또 애매한 선수 영입하는데 워리어스도 쓸 마음은 없을 거예요. 우승이 보장될 만한 로스터를 꾸리는 게 아니라면 아마 드래프트 픽을 팔기를 주저할 텐데 그렇다고 워리어스의 굉장히 코어가 될 만한 한 팀의 프랜차이즈의 어떤 코어가 될 만한 제목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젊고 유망한 그런 유망주를 데리고 온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평범한 형태로는 워리어스의 어떤 전력 뒤집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의 영역으로 접근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오프 시즌에 한 번쯤은 상상해 볼 만한 재미난 상상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워리어스가 계속적으로 말하는 건 우리는 리셋하기 싫다. 스테픈 커리 에라를 뭐 포기하기 싫다. 이런 말을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다음 시즌에도 이 기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커리, 그린 그리고 스티브 커로 이어지는 이 라인은 아마도 변치 않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코어를 유지한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젊고 유망한 선수가 올 리는 없으니까 나이 좀 들고 한 시즌을 통째로 다 소화하기 어려울 만한 선수를 긁어서 2년 정도 빡세게 한번 들이대는 게 워리어스가 그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상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만 이 상상이 가장 현실적으로 우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발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워리어스는 드레이먼드 그린과의 계약을 좀 바꾸는 게 첫 번째 과제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드레이먼드 그린이 2,770만 달러의 플레이어 옵션을 갖고 있는데 그린이 이미 말한 적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 단년 계약을 단연 계약으로 늘려서 단연 계약으로 늘린다면 당연히 연봉을 좀 많이 디스카운트 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드레이먼드 그린이 다음 계약을
18밀 정도로만 잡아준다면 이 차액만큼 워리어스의 캡 공간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공간이 이후에 이제 말씀드릴 빅딜을 위한 유일한 수학적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뒤이어 또 설명을 하겠지만 두 번째 과제가 포르징기스와의 계약 문제인데요. 워리어스가 버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드 권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셀러리 캡을 초과한 상황에서도 해당 선수를 재계약할 수 있는 권리죠. 포르징기스가 트레이드로 워리어스에 왔는데도 버드 클락이 리셋되지 않았기 때문에 워리어스는 셀러리 캡이 꽉 막힌 상황에서도 포르징기스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FA 시장에서 포르징기스의 예상 계약 연봉은 18밀 정도고 좀 많이 준다면 한 25밀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1 구조가 굉장히 이 선수에게는 맞는 계약 규모입니다. 왜냐하면 부상이 원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워리어스가 1+1 계약으로 포르징기스를 잡을 수 있다면 캡을 통제하면서도 좋은 센터 하나 자원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상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죠. 포르징기스는 이미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라는 팀도 너무 좋고 여기 도시도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재계약을 하고 싶다는 선수의 의지는 확실히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포르징기스 역시도 뒤이어 설명드릴 슈퍼팀의 일원으로서 괜찮은 조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시나리오 얘기, 상상 시나리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실적이냐고 물으면 당연히 쉽지 않겠죠. 근데 이거 불가능하냐고 물으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워리어스가 지금 뒷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자원들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퍼즐은 일단 클리퍼스와의 트레이드입니다. LA 클리퍼스가 이번 플레이인 토너먼트에서 워리어스에게 졌잖아요. 카와이 레너드가 꽤나 건강한 시즌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오프 본선도 못 나간 상황이죠. 이미 LA 클리퍼스는 폴 조지도 보내고 제임스 하든도 보내고 재건 모드로 이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고요. 다리우스 갈랜더를 어쨌든 데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생각지도 않게 이번 드래프트에서 5번 픽을 잡는 바람에 실제로 이 팀이 이제 갈랜드를 중심으로 갈랜드가 2000년생이거든요. 2000년생인 갈랜드를 중심으로 조각들을 좀 맞추는 게 가장 베스트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카와이 레너드를 트레이드할 수 있는 클리퍼스의 내부적인 어떤 방향성이 있어 보이는데 만일 카와이 레너드 트레이드를 통해 드래프트 픽을 추가적으로 더 얻을 수 있다면 LA 클리퍼스가 이제 1라운드 픽을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에게 많이 좀 내줬었잖아요. 그런 어떤 과거를 뒤로 하고 괜찮은 유망주 수급에 이제 열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되는 거기 때문에 카와이 트레이드 얘기가 꽤나 솔솔 꽤나 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카와이 레너드는 시장 가치를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선수인데요. 일단 연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번 시즌 이제 50밀 정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노릴 만한 팀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플레이오프에서 괜찮은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은 이미 유망주들이 잘 성장을 해서 팀의 조직력이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고 좀 나이가 있는 주축 선수 팀에 카와이가 합류하기에는 셀러리가 또 안 맞을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하위권 지금 탱킹을 달리고 있는 팀들이 카와이 레너드를 굳이 영입할 수 있는 상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카와이 레너드 같은 선수를 노릴 만한 팀은 그 어느 선수에게나 관심 있는 마이애미 히트나 이렇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같이 2, 3년 그냥 무조건 올인을 해야 되는 팀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샐러리 매치도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카와이 레너드가 워리어스에 합류하는 퍼즐이 첫 번째 워리어스의 어벤져스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LA 클리퍼스는 이미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카와이 레너드 트레이드 협상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ESPN의 라모나 셀번과 앤서니 슬레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워리어스 내부에서는 딜이 거의 됐다고 평가가 됐었대요. 근데 여기서 LA 클리퍼스가 마지막에 발을 뺐는데 이 어떤 소식으로 미루어 보아 한 번 정도는 더 협상 테이블을 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플레인 토너먼트 맞대결에서도 경기가 끝난 다음에 드레이먼드 그린이랑 카와이 레너드가 서로 극찬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리스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뭔가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팀에 합류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레이드가 될 거냐 이걸 현실적으로 좀 따져보면은 지미 버틀러의 5,680만 달러 계약이 셀러리 매칭에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고요. 버틀러를 클리퍼스에 넘기고 카와이를 받아오는 구조인데 여기에 이제 골스의 픽이 들어가야겠죠. 왜냐면 LA 클리퍼스는 버틀러를 받는 게 메인이 아니라 드래프트 픽을 수급하는 게 메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온 얘기로는 2027년이나 2032년 1라운드 픽을 뭐 얻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워리어스 입장에서도 이 픽들은 나쁘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2027년 픽은 괜찮고 당연히 왜냐면 이때는 슈퍼팀이 구성이 되면 그래도 뭐 로터리까지 팀이 떨어지지는 않을 테니까 32년 픽은 물론 이제 굉장히 좀 먼 미래이긴 하지만 이때는 워리어스가 전혀 다른 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치가늠이 좀 안 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2030년 정도의 픽을 지킬 수만 있다면 제가 봤을 때 2030년 픽이 진짜거든요. 워리어스가 세 판을 짜고 맞이하는 뭐 첫 번째 드래프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30년 픽만 지킬 수 있다면 워리어스 입장에서는 1라 픽을 좀 내주는 형태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LA 클리퍼스 입장에서도 부상 중인 버틀러를 받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고요. 워리어스의 미래 픽을 받아가면 어쨌든 30년 이후의 픽들은 굉장한 가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픽을 받는 구조라면 LA 클리퍼스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리어스의 어벤져스 프로젝트 두 번째 과정은 르브론 제임스 트레이드인데요. 지금 LA 레이커스는 루카 돈치치 중심으로 로스터를 개편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FA 르브론 제임스를 그냥 떠나 보내는 거는 사실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하진 않을 겁니다. 잔류를 하건 팀을 떠나건 어쨌든 자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게 LA 레이커스가 그리고 있는 방향일 수도 있는데요. 르브론이 25밀 정도 수준의 사인앤트레이드를 선택하는 시나리오가 워리어스의 어벤져스 프로젝트에 굉장히 중요한 카드가 될 겁니다. LA 레이커스가 받는 대가는 뭐 브랜든 포젬스키, 그다음에 모제스 무디 그 이후에 25밀에 맞는 셀러리 구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유망주들 몇몇을 더 포함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2025년 1라운드 지명권을 주게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LA 레이커스 입장에서도 르브론이 어쨌든 가고 싶어하는 팀으로 보내주면서 돈치치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유망주들과 신인을 수급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형태죠. 르브론 제임스 입장에서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합류는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2024 파리올림픽에서 커리와의 조합이 너무나 좋았고 그리고 케미스트리가 뭐 커리도 커리지만 그린이랑 굉장히 잘 맞거든요. 두 사람이 실제로 매우 친하기도 하고 ESPN 라모나 셀번은 워리어스가 지금 카와이 레너드 그리고 르브론까지 동시에 타진하고 있을 거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작정하고 2년 진짜 이 노인정 라인업에 배팅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LA 레이커스 입장에서도 저는 드래프트 픽을 받는 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르브론 제임스가 그냥 다른 팀과 계약을 맺어버리면 아무런 대가도 없이 르브론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LA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돈치치와 오스틴 리브스 옆에 수비가 좀 되는 윙들을 포함을 시킬 건데 드래프트로 수급하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가 빠지는 만큼 핸들러가 부족한데 제가 포젬스키의 핸들링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벤치에서 어느 정도 공격을 풀어줄 만한 선수이기 때문에 벤치 핸들러서 활용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모제스 무디가 부상이라는 게 좀 크지만 무디가 그래도 1년 정도 후에는 돌아온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향후 모제스 무디도 계약이 이제 10밀 약간 넘게 오랫동안 잡혀 있으니까 언젠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포르징기스까지 버드 권한으로 이제 잡게 된다면 어떤 팀이 완성이 되는 거냐면 스테픈 커리, 카와이 레너드, 르브론 제임스, 드레이먼드 그린, 크리스타스 포르징기스의 라인업이 되는 겁니다. IQ적으로도 굉장히 높고 조합적으로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부상 리스크가 워낙 크고 이 나이 많은 팀들이 도전을 했을 때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라인업을 꾸리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커리 에라의 마지막 2년을
그래도 뭔가 잘 풀리면 우승 후보가 될 수 있을 만한 전력으로 가는 것도 충분히 워리어스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워리어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커리가 떠나면 어차피 그 순간 팀을 재건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커리가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모든 거를 쏟아붓는 게 맞는 선택일지도 모르죠. 스테픈 커리도 나는 유망주 팀에서 뭔가 탱킹 팀에서 뛰고 싶지 않다라고 발언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커리와 함께 마지막으로 커리를 도와서 우승을 챙길 수 있는 이런 베테랑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상당히 좋은 어떤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이제 리스크는 벤치가 너무 얇아진다라는 것도 있지만 원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베테랑 미니멈이나 미니멈으로 선수들 잘 주워 쓰는 걸로는 유명했잖아요. 이 부분은 충분히 뎁스 채우기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2030 드래프트가 진짜입니다. 그 드래프트 지명권만 지킬 수 있다면 커리 시대 이후 새로운 팀의 제목을 잡는 데에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워리어스의 이런 선택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오늘 언급한 내용은 현실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상상 기반의 얘기잖아요. 근데 오프 시즌에는 원래 이런 얘기들로 많이 심심한 것들을 채우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그런 정도로 이 내용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과연 미래를 팔아서 역사를 살 수 있을지. 근데 뭐 별로 미래가 이미 정해진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굳이 파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여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움직임을 주목해 보신다면 상당히 재미난 오프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느바비큐 팟캐스트에서도 아마 파이널이 끝난 이후에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팬으로서 각종 NBA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또 워리어스에 대한 얘기 딥하게 나눠볼 자리가 있을 테니까요. 그 컨텐츠도 많이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